안녕하세요. 역설TV의 역설입니다. 오늘은 주식 얘기보다는요,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 얘기일 수도 있죠. 예, 그 리스크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. 왜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귀농의 현실 해가지고 귀농의 어려움들 그런 귀농으로 뭐 사기 당하신 분들 그리고 귀농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부 보조금이라고 하는 그런 달콤한 뭐 독약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런 걸 받아서 3억을 받아서 뭐 빚이 6억이 됐다.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유튜브로 봤어요. 하나하나 보면서 농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숭고한 그런 가치를 만드는 일에도 저렇게 리스크가 큰데 하물며 이제 주식의 리스크는 저기에 비할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. 물론 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식 투자의 리스크가 더 크겠죠. 근데 저렇게 그 노동은 다 노동대로 뼈 빠지게 하시고도 저렇게 뭐 수억 원을 빚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을 사연을 보면서 좀 착잡하기도 하고, 농사라는 게 우리 인간 생존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가치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빚을 많이 지시고 그 앞날에 대한 희망이 꺾인다는 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뭐 리스크에 대한 단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, 단상이라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?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을 잠깐 끊는다, 끊고 생각을 해본다라는 뜻이잖아요. 진짜 이 모든 가치 있는 일에는 리스크가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주식농부라고 하는 그 박영욱 대표님, 저도 이분의 투자를 좀 추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. 뭐 어떤 분이 이 박영욱 대표님의 연초 그리고 지금까지 3월 15일까지 성적표를 대충 이제 뭐 이렇게 카운트한 블로그를 이렇게 올리신 분이 있는데, 그러니까 이 박영욱 대표님이 유튜브에서도 항상 주식은 농사처럼 해야 된다. 근데 농사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를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좀 느끼게 됐고요. 좌우지간 이 박영욱 대표님의 이런 그 성적표를 보게 되면 5% 이상 보유한 종목들은 다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이분이 정리를 하셨네요. 그리고 코스피, 코스닥 하락률에 비해서 뭐 상당히 선방을 하신 거죠. 근데 또 3월 15일 이후에 지금 4월 초 보름 동안 상당히 또 많이 또 반등을 했어요. 아마 또 회복을 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, 리스크라는 게 원래 그리스어에서 시작을 했답니다. 뿌리라고. 뿌리. 그래서 저도 왜 뿌리라고 했을까? 그리고 나중에는 뭐 이제 라틴에서 이제 절벽으로 바뀌었다는데,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제 뿌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는 그 땅 속에 있는 물을 찾아서 성장을 해야 되는 존재잖아요. 근데 그걸 막는 것들이 이제 흙이라든지 돌, 딱딱한 뭔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또 확장 성장을 못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또 그 사이를 또 비집고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뿌리가 그렇게 막 털북숭이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뿌리 입장에서는 그 흙과 돌, 모래 이런 것들을 그 사이 약한 부분을 물이 흘러간 자리를 갖다가 따라서 계속 가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건데,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라는 어원을 갖게 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어떻게 보면 리스크 없이는 그런 뿌리의 성장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들고, 진정한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. 도전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거죠. 그리고 모험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것을 모험하게 된다. 제가 예전에 일했던 곳이 시골이었던 데가 있었는데, 거기서 그 체리브로라고 하는 육개를 공급하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, 그 회사 차가 많이 다녀요. 그 닭장차라고 해야 되나요? 근데 가끔 가다가 닭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병아리 정도 되는 애들이에요. 그런 개들이 탈출을 해요, 길가로. 그러면 얘네들은 한 1, 2개월, 2, 3개월 정도 닭장에 그 케이지라는 데서만 살다가 보니까 이게 세상에 딱 나오니까 뭘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, 그냥. 그 전에 가만히 있어요. 근데 그러다가 차에 치여서 죽는 애들도 있고, 저체구멍에 빠져가지고 죽는 애들도 있고, 또 마을 분들이 주워가는 분들도 있고, 물론 도살장에 가서 또 이렇게 육계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겠지만은 그 닭도 그렇게 탈출이 돼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.
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어요. 아, 직장 생활 하는 나도 별 다를 게 없겠구나. 이 직장이라고 하는 어떤 달콤한 그 월급에 의존을 하고 좀 척박한 사회라는 곳을 내가 제대로 못 느끼고 사는구나. 그게 제가 한 십 몇 년 전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부단히 직장 생활 아니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귀농도 준비도 해봤다가 어려움도 있었고, 그리고 또 이 주식도 하면서 14년 동안은 진짜 뭐 보잘것 없었어요. 그냥 본전 정도. 물론 뭐 많이 이렇게 잃었다가 또 잃은 걸 또 많이 해야겠다 해가지고 본전을 다시 또 이렇게 회복도 하고,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게 주식밖에 없더라고요. 주식 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제 나름대로 이제 수준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험이 닥쳤잖아요. 그 위기를 어떻게 보면 이 기회가 돼서 제 자산을 많이 불어났어요. 그리고 저도 계속 끊임없이 제 월급과 그리고 다른 소득들을 또 계속 주식 계좌에 투하를 했고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제 그런 얘기와 함께 위험 없는 삶은 가치가 없다. 미국의 유명한 비행 모험가 찰스 린드버그가 한 얘기인데, 위험을 무릅쓰다라는 뜻. 신념을 갖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하다. 이 용기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인 동시에 심지어 고통과 실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말한다. 유태인으로서 독일계 미국인 학자인 에릭 프롬, 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잖아요. 저도 제 나름대로의 그런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내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겠다. 그래서 저는 주식을 선택을 한 거고요.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신념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. 어느 정도. 신념을 또 갖기 위해서는 또 용기가 필요하고, 용기하고 이제 배짱이 어떻게 보면 그 주식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용기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인 거와 동시에 심지어 그것에 이제 수반하는 이제 고통과 실망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? 저는 전적으로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직장 생활도 가장 큰 리스크가 그 인간관계, 그 직장 내에서의 그 인간관계, 직장 동료들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그 리스크가 꼭 존재를 해요. 사람 때문에 많이들 관두시잖아요. 그리고 점점 중요 직책으로 올라갈수록 그 회사의 부담들이 점점 커지잖아요. 어쩔 수 없이 그걸 묵묵하게 감수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직장 생활조차도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. 저는 과장 때부터는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회사 내에서의 인간적인 관계,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죠? 그런 거래처하고도 막 이렇게 영업도 해야 되고, 뭐 하기 싫은 데 가서 술도 먹어야 되고, 그렇게 너무 싫었어요. 그래서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경제적인 무언가를 만들자. 그래서 저는 주식을 선택을 했고요. 그러니까 이 영상을 혹시 보는 분들도요, 어떤 가치를 위해서는 리스크가 없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.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동반돼서 오는 위험을 내가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, 그렇게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,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심적인 고통과 실망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직장 생활은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는데, 이런 주식 투자라든지 부동산 투자라든지 그리고 사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농업 이런 것들도 그냥 리스크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그 리스크를 외면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 리스크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승부를 하셔야 됩니다. 그 리스크하고. 그리고 거기서 주도권을 이제 가져오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그러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,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설정이 되고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번처럼 주식시장에서의 위기는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조차도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? 제가 어디 가다가 차에 칠 수도 있고, 제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어떻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, 여러 가지 리스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? 사는데도. 그것처럼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진짜 가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?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계속 존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,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도전, 모험, 그리고 생존, 그런 걸 무릅쓰시고 거기서 오는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또 어떤 생각을 갖는지 그거를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십시오.
그걸 기록을 해보시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금 안정됐을 때 한번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. 그러면 아, 그런 내가 느끼는 그런 위험들, 위기들이 어떻게 보면 한낱 부질없는 일일 수도 있겠구나. 그렇게 하나씩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냉정하게 자신을 그리고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들이 하나씩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저는 좀 그래갖고 저도 뭐 지금은 이 주식은 어떻게 보면 배당이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14년 동안의 그런 주식 투자는 이제 접고 지난 3년 동안의 그 주식 시장의 그런 변동성에서 저는 배당을 받는 구조로 주식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주식에서만 한 월 130만 원 돈 정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어요. 1년에 한 1,600만 원. 예, 세후 기준으로. 그리고 따로 뭐 임대 수익으로는 한 43만 원 월에 그렇게 해가지고 월에 지금 180만 원 돈 정도. 근데 이게 월 500만 원이 되는 게 제 은퇴 목표입니다.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거에 한 3배 정도, 3배 이상 정도 돼야지 이제 그게 가능한 이제 은퇴 목적에 맞춰서 되는데요. 저는 뭐 하여간 계속 도전을 할 것이고 이제 모험을 할 것입니다. 근데 그런 앞으로의 또 다른 이제 리스크, 그런 위험들 잘 극복을 하고 이제 계속 앞으로 나갈 것인데요.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어떤 얻고자 하는 가치라는 것에 숙명적으로 따라오는 그리고 같은 한 몸이라는 생각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요.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부탁드리고요. 네,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역설이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